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하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허화평 미래한국 이사장님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원래 만으로 81입니다. 맞죠? 예, 81입니다. 저는 청년 장교로서 허화평 준장을 기억을 합니다. 국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1979년 12.12 사건 때, 그리고 1988년에 있었던 제50 청문회 때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육사 17기시고 월남전쟁 때 두 번 복무하셨고 대대장 등 이렇게 일선 부대장도 하시고, 그리고 전두환 장군과의 인연으로 12.12 사건, 바로 두 달 전에 있었던 11.6 사건, 요 격동기에 국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청와대로 가셔가지고 대통령 보좌관 그리고 정무수석 비서관을 하시다가 1982년 말에 그만두셨죠. 맞죠? 그리고 83년에 헤리티지, 미국의 보수 우파 싱크탱크로 유명한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귀국하셔가지고 두 차례 92년 선거 그리고 96년 선거에서 포항에서 당선됐습니다. 특히 96년 선거는 옥중 당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래한국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동안에 썼던 책을 소개해드리면은 오늘 주제가 뭐가 될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경제 민주화를 비판하다.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 부제는 허화평의 개헌 청원론, 그리고 이념은 날개가 아니다. 지도력의 위기 등등 그런 저작을 남기셨는데, 오늘 제가 모시게 된 동기는 바로 이 팜프렛입니다.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을 연말에 받아가지고 읽고 나서 평소에도 자주 뵙는 우리 이사장이시지만 꼭 이걸 연초에 모시고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제가 많이 성질이 너무 받으십시오. 길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방둥입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허 소장님은 1937년생, 저는 네. 45년생입니다. 70대와 80대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게. 같이 늙어가는. 그렇죠. 합치면 150년입니다. 150년. 자, 그런데 이 사상의 빈곤이라는 우선 이 말을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면 물질의 빈곤을 이야기했는데 사상의 빈곤이라고 딱 규정을 하니까 아주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걸 쓰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그렇죠. 예. 저도 못 받았습니다. 또 내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학습한 바도 없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군대 생활 마치고 정부에 갔다가 제가 82년도 말을 그만둔 다음에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리티지든. 예. 워싱턴에 있는 헬리테지 재단에 가서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로서는 공부하는 기간이죠. 그 그렇죠. 기간이.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미국을 알아야 될 이유는 많죠. 뭐 당장 전 세계에 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가장 강하고 그렇죠. 부강하고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예. 자신들이 지키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미국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지도자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꼭 뭐 정신만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자만도 기업도 아니고 있고, 그죠? 예, 온갖 형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예. 미국의 건국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건국 정신을 정신을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상이란 말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사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우에 내가 미국을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미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미소 냉전이 이제 막바지에 그렇죠. 접어들면서 레이건 대통령 예. 시절이죠. 세계가 급변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더욱이 이게 공산주의, 자유주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이게 클로즈업돼 있다고 할까요? 그 심장부에 제가 가 그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시절이네요. 예. 좋은 시절에 타이밍.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제대로 예.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실은. 전에 아무 사진 보니까 예. 무슨 리셉션에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제가 예. 본 것 같은데 예. 저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기를 우리가 번역을 한번 했습니다. 예. 레이건의 십자군이라는 예. 책인데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거.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의 몇 가지 연설, 유명한 연설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배우면서도 상당한 이 사상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연설이 어렵기도 하고 어떤 건 아주 깊고 그렇죠. 그걸 느꼈는데요. 원래는 배우로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의 발을 들여 넣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주지사하고 결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지도자 소위 서방 진영의 지도자로서 이제 냉전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앞장선 그런 사상적 전사였죠. 체험적으로 반공주의자가 되고 반공주의자는 곧 자유주의 전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그런 사상적 체계를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든 이게 링컨하고 비슷해요. 링컨. 링컨도 뭐 학문 배경이 그렇죠. 약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자기가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케이스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뭐 정치인이 되리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운명적으로 이제 골드워터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 1964년에 그때 무슨 잔초연설인가 했죠. 이 월남 전쟁이 막 에스카레이트 되기 전에 존슨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참패했다고. 참패했죠. 그때 이 참패한 게 골드워터가 한 말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행동도 그는 지나침이 없다. 지나침 이렇게 그렇죠. 유명한 말이에요. 그 말을 했다고. 이걸 이제 예. 리버럴들이 이거 완전히 과격이다. 원문보다 전쟁과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골드워터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그때 레간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연설했는데 그 레간의 연설의 핵심은
결국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적을수록 좋다. 작은 정부. 예.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예. 이제 그걸 이제 기조 연설을 들었던 우파들의 이게 영특들이지 이 맹장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이 레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쉽게 대중적 언어로 연설한 거예요. 바로 미국 공화당의 소위 우파, 소위 그 콘서바티브들이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거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 이제 그걸 따듬어 가지고 대통령 하면 당내 경선했다 포드한테 떨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떨어진 것이 아주 재밌어요. 76년입니다. 1976년. 76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워싱턴을 갔다고. 원래 뭐 캘리포니아 자기 이제 홈그라운드니까 워싱턴 가면 포시즌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화당 뭐 소위 열성 분자들 뭐 언론인들 주로 모여가지고 조찬을 했다고요. 그래서 레간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자기는 평생 동안 이 배우를 하면서 악역은 딱 한 번 했대요. 악역 한 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악역을 한 번 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왜 그러냐면 루즈벨트 이후에 미국의 정치 사회를 지배해온 뉴딜 이 노선을 이제 뒤집어 엎으려면 악역을 해야 돼요. 악역을 해야 된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외우고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악역할 리더가 필요한데 악역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검증해야 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레간이 그런 소위 자유주의 전사로서의 확고한 이론 체계가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런 범위 안에서 자기의 기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교한 논리 개발은 그때까지 덜 됐다고. 그렇군요. 예.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예.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가 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악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떨어졌네요. 예. 잘 떨어졌어요. 악역은 두 가지요.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 뉴딜 정책을 뒤엎고 원래 건국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전통적 자유주의 길을 가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악의 제국 소련을 무너뜨리는 거. 전부 다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악인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뭐 진보 세력이 워낙 셀 때고 또 전통적으로 서구의 진보주의자들이나 이 나토 동맹국도 그렇고 미국 내도 그렇고 소련과의 유화 정책 대화로 공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였는데 뭐 그걸 자기가 뒤집겠다 그랬으니까 아주 레디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파들은 형편없는 우mongo가 또 한 사람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적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죠. 별명이. 보면 이 사람이 사상은 싫어해도 인간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이러죠. 예? 그래서 정치는 이게 관상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레이건에 대해서 평을 한 사람이 도보리닌인데요. 당시에 도볼레닌 그 주소, 소련 대사 그죠. 주미 소련 대사 한 20년 동안 하고 In Confidence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는데 사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렸다는 겁니다. 소련 지도부가. 그리고 지금 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면은 이 오늘 논의할 건 주로 한국의 사상의 빈곤인데 지금
우파 세력이 예. 지리멸렬해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예.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미국도 그런 비슷한 시기가 카트 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레이건이 나타나서 완전히 반동으로서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1980년대에 대소강경 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작은 정부 레이거노믹스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해가지고 예. 추진하다가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는 네. 또 미국 경제는 재생하는 그렇죠. 계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도 이념적 우파 지도자로서의 모델이 되려면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역시 레이건이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는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델 뭐 그것이 따라가겠다는 게 예. 아니고요. 그죠.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어떤 그 전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데 그래서 이제 레간이 자기가 소련과의 싸움은 악과의 싸움이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예. 거기에서 자유주의 전사로서의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 사상을 입각한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다시 갖춰야 된다. 그거 하려면 뉴딜을 때려 부셔야 된다. 예. 이제 거기서 자기의 모습이 잘 정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이 늘 뭐 사상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것으로만 알고 자유주의는 뭐 사상 이런 건 이야기 안 하는 게 뭐 그렇죠. 정상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한국도 그렇죠. 예. 뭐.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뭐 이데올로기니 사상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잘. 예.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예. 외교 이슈가 철저히 사상 사상 중심이에요. 철저히 사상적이죠. 사상에 말 안 써요. 안 쓰지. 그렇죠. 안 예? 쓰지만은 그러나 가치 중심이고 예. 원칙 중심이고 사상 중심이에요. 예. 근데 그 점을 지금도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받았는데 예.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 우리는 분단 국가거든요. 그렇죠. 통일도 해야 되고 남한에서 자구가 싸워야 그렇죠. 되고 이제 이런 것과 이게 연결이 되니까 내가 좀 더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요. 예. 몇 가지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국민들은 사상 무장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좌파는 우리 허 소장님 표현대로 사상 중독이 되어 있고 그렇죠. 또 사상가도 없다기보다는 있어도 존중을 못 받고 사상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점을 아주 통탄하신 우리 허 소장님께서 이걸 쭉 쓰셨는데 더구나 제가 딱 인상 깊게 본 게 이 보수 사상의 뭐 예.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커 예. 버커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예. 책이 한국에서는 2006년에 번역됐는데 예. 일본은 1881년에 번역되더라고요. 예. 야 이게 결국 그만한 사상에 차이를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다는 가네코 긴타로던데 보니까요. 예. 그 가네코 긴타로가 그 책을 번역하고 자기가 좀 보태서 정치 논약, 예. Outline of Political Theory, 예. 뭐 영어로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이걸 해서 유신 건국 지도자들께 다 돌린 예. 거예요. 명치유신 예. 한 20몇 년 뒤니까 예. 돌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대단한 이게 거예요. 뭐냐면 일본은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너무나 그전에 차이가 많아요. 가치와 원칙과 사상을 늘 가운데 두고 그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관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사상이 밥 먹여주나 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이거든요. 예. 그렇죠. 국민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하고 국민하고 다 합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서 그런 생활을 5년을 이제 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주로 연구소 생활을 주로 하는 편이죠. 예. 그 제가 이제 뭐 군대도 있었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참전도 하셨고. 청와대도 있었고 그다음 국회에도 예.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미국 돌아왔을 때는 가기 전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이 정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아주 집중적으로 갖게 되고 예. 예. 이제 그 관심을 터들여서 내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하게 되고 예. 그게 근거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책은 쓰면 읽으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읽죠. 언젠가는 예.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다시 내 국회 가서 느낀 거예요. 예. 이래 가지고는 한국 정치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면할 수 없다. 그 왜 그러나 사상이나 가치가 전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파 진영에 우파 진영에 그런 거죠. 예, 좌파는 안 그렇죠. 좌파는 안 해. 뭐 좌파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자체가 이념 공동체니까요. 완전히 거기에 그렇죠. 함몰되어 있는 함몰되어 집단이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우파는 전혀 딴 세계에서 딴 세계에서. 예? 예. 밥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 12월이에요. 역사 바로세기 재판 그렇죠. 때문에 그해 국회가 끝나면 나는 이제 구속되는. 예.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예. 그 내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도 5분 발언 신청을 했어요. 예. 내가 국회를 떠나기 전에 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자, 예? 그때 황낙조 씨가 부의장인데 황낙조 씨 부의장이 그때 사회를 보시고 나보고 어이 화폐 조용히 지나는 게 좋다고 이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나면 이제 안 돌아옵니다. 나기 전에 제가 반드시 할 이야기가 있다. 그 나가서 이제 제가 5분 발언한 거예요. 그 지금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저 보도된 걸 기억합니다. 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5.18 특별법 역사 바로세 재판은 이게 좌우 이념 투쟁의 현상이다. 뭐 이 우리 이 안에도 여기저기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겠나. 다시 이야기해서 특별법 역사 바로세 재판의 성격을 이념적 이 투쟁 현상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념 그러니까 이념 투쟁에서 결국 네. 김영삼 네. 우파 정부라는 김영삼 정부가 예. 일종의 항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격을 그걸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DJ 지지자들도 많고 시끄러울 때니까요. 뭐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야지르고 그랬다고. 예. 그때 마치 김동길 박사께서도 같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분하고 뭐 안면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내려와서 내 자리에 딱 앉았는데 바로 나중에 김동길 의원께서 올라가시더니만 발언하더니만 그 여러분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 시끄러워요. 나를 응원하는 말씀을 고맙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무실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출입하는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내 방에 왔더라고. 예. 뭐 그게 뭐 중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그 기자들 이야기 듣고 내가 놀란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어떤데 이념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이러더라고. 예? 그럼 뭐 그 사람들하고 시비할 것도 아니고 내가 웃으면서 당신들
공부 좀 해라. 언젠가는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 거다. 그게 바로 23년 전입니다. 95년이니까요. 12월. 그리고 내가 이제 구속되었다 나왔다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죠. 옥중 당선하고 이제 뭐 대부분 판결에서 이제 무효가 돼버리고 나와서 그때 내가 떨어졌는데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뭐 동문들 뭐 후배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고 그 형님 어디서 이념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젊은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내가 그때 결심을 하셨네요. 뭐냐면 니네들은 앞으로 좀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거다 속으로. 예. 우리가 이념적 분단 국가야. 우리가 뭐 민족적 분단 국가, 국토가 분단됐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념적 분단 국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그 대결이니까. 남한에서는 좌우가 붙어서 지금 이념 당장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형님 그 선배님 그 사상 이념 문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다 대학교 나온 엘리트들이야.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국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 사실 저는 놀랍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꼈다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을까? 북한이 아무리 대먹지 않은 정권이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